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이크 키세요. 마이크 키고 카메라 켜세요. 애들이 이렇게 늦게 들어오냐? 자, 여러분들하고 다음 달까지 이 교재로 이제 수업을 하게 된 그 비전 플랜 김상원 쌤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재혁이 카메라 좀 켜주세요. 재혁이. 그렇지. 오케이. 지금 녹화되고 있고요. 출석 체크 좀 하도록 할게요. 호명하면 대답해 주세요. 마이크 켜고 있어라. 지금 마이크 끄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마이크 켜고 호명하면 대답해 주세요. 김민주 상원. 민주 안 들어왔어? 민주 결석. 김재혁 한삼육. 네. 오케이. 김채원 동대문. 네. 야, 채원이 잠깐 있어봐. 채원이는 왜 화면을 껐어요? 야, 채원이랑 윤선이 화면 켜라. 저 두 얼굴 개여서 보여야 돼. 어? 저 두 개로 들어와서 하나 보시면 저 카메라 켜 있어요. 그래? 잠깐만 있어봐. 위쪽에 있구나. 오케이. 윤선아, 카메라 켜라. 저 그 카메라 렌즈 부분이 깨져가지고 그게 켜도 안 보여요. 그래? 너 영수도 그렇게 들어 그러면? 네. 알았다. 자, 그 다음에 박시연, 송곡. 네. 오케이. 시연이. 자, 그 다음에 윤성수, 원목. 네. 네. 윤진혁, 상봉. 네. 이선우, 남대문. 네. 이아인, 송곡. 아인이 마이크 켜, 마이크. 아인이 내가 아는 아인이 맞지? 네. 오케이. 얼굴을 왜 너 세수 안 했어? 왜 얼굴을 반만 보여줘? 오케이. 이채원, 상영. 채원이 안 왔어요? 네, 이채원 결석. 최윤선, 불암. 네. 네,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홍지민, 백운. 네. 네, 오케이. 지금 방금 들어온 애 이름 뭐냐? 민주지, 민주. 민주야. 김민주. 민주야. 네. 카메라 켜라. 네. 자, 수업 시작이 8시 45분인데 지금 5분 지났어, 얘들아. 늦게 들어오지 마. 미리 들어와서 화면 꺼놓고 쉬고 있어. 다음 주부터. 알았지? 대답해 주세요. 네. 들어와 있어야 된다. 일단 다음 주까지는 온라인 수업 기정사실이고 다다음 주는 정부 정책에 의해서 학원에서 볼 수도 있어. 좀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된다, 수업.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이 교재 여러분들 요 교재 지금 다 받으셨죠? 예, 요걸로 이제 우리가 다음 달까지 수업을 할 거야. 요거 책 없는 사람 혹시 있냐? 다 받았어요? 이상 없어? 다 있지? 예. 자, 요걸로 이제 수업을 할 거고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다 보니까 목차를 가지고 목차에 대한 설명을 좀 해줄 거야. 우리가 이제 앞으로 2달 동안 무엇을 배울 것인가 설명을 좀 하고 오리엔테이션과 관련해 가지고 오늘 첫 시간이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제 개인적으로 준비한 내용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교재랑은 상관없이 선생님이 이제 전자칠판을 이용해 가지고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발표가 났었거든요. 그 2021학년도 서울대학교 수시 최초 합격자 수. 요거 이제 학교 유형별로 정리를 좀 했어요. 선생님이. 그거 이제 좀 보여드리면서 좀 분석을 좀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번 달하고 다음 달 2달 동안 뭘 할 거냐면
대학의 이해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대학의 이해.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오리엔테이션 수업이다 보니까 대학의 종류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이제 일반 대학과 특수목적 대학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각각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는 방향으로 오리엔테이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선생님 목소리 다 잘 들리니 얘들아? 이상 없냐? 네. 대답해줘, 대답해줘. 집안이 시끄러운 사람들은 이렇게 마이크 켜지 말고 이렇게 수신호를 해주시고요. 집안이 시끄러우신 분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지금 방에서 조용히 듣고 있는 친구들은 마이크를 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교재를 잠깐 띄워서요. 우리가 이제 뭘 배울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목차에 대한 해설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보여요? 네. 네, 오케이. 자, 2022학년도 대입 제대로 알고 준비하자.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무슨 똥단지 같은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하고 관련이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하고 관련이 있어요. 2022학년도 대입.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요번에 수능 시험 치르고 그리고 이제 올해 대학 가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대학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실은 여러분들하고 좀 다른 방식으로 대학을 가는 거고 2022학년도 대입이면 여러분들 지금 고등학교 몇 학년부터 해당되는 걸까? 대답. 응? 지금 고등학교 몇 학년이야? 대답들 안 해. 누구야? 김민주 누구야? 김민주. 왜 김민주 왜 나갔다 또 들어와? 2022학년도면은 여러분들 지금 고등학교 몇 학년? 1학년. 고등학교 3학년이지 3학년. 그치? 얘네가 이제 대학 갈 때 22학번이 되는 거잖아. 맞지? 야 민주야 네? 너 왜 자꾸 들락날락거려? 아, 저 튕겼어요. 그러니까 왜 그래? 와이파이가 좀 불안해? 네, 아까 잠깐 끊겨가지고. 너 그 공유기 무선 공유기에서 좀 멀리 떨어진 방에 있나 보다 지금? 맞지? 음. 원래 자주 튕겨? 아니요, 오늘 처음 튕겼어요. 그래? 지금 가족들이 막 와이파이를 막 쓰고 있나 보구만. 자, 아무튼 많이 끊겼는데 2022학년도 대입은 지금 현재 예비 고3이지 이제 예비 고3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내년부터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 거야. 얘네가 지금 중3이잖아. 얘네가 이제 재수하지 않고 한 번에 대학을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몇 학번이 됩니까? 몇 학번 돼요? 너무 어려운 25? 질문들. 몇 학번? 25? 그렇지. 여러분들은 2호 학번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입에 좀 잘 감기죠? 그죠? 여러분들이 2호 학번이 되는 거예요. 2호 학번.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고3부터 해가지고 쭉 내려오는 거야. 그치?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 입시에 대한 이해가 나와 있어요. 대학 입시에 대한 이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새롭게 바뀌게 될 대학 입시와 관련해가지고 이 수시라는 거 그리고 이제 정시라는 거가 있는데 요게 이제 무엇인가? 요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디테일하게 배워볼 거예요. 왜냐면 이제 지금 중학교 학생이라는 신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중학생으로서 알고 있으면 좋은 내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간추려가지고 선생님이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일단은 뭐 목차 해설이니까 간단하게 말하면은 정시는 이제 수능으로 대학 가는 거예요. 그치? 이거 알고 있는 거죠. 이제 수시라는 건 뭐냐? 수능이 아니라 내신이랑 서류로 대학을 가는 방식을 우리가 이제 수시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크게
몇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져 있느냐? 네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지. 그렇게 해서 첫 번째가 뭐야?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게 있다. 학생부 교과 전형. 이건 이제 말 그대로 내신의 그 중요도가, 그죠? 내신의 비중이 상당히 어떤 거야? 높은 거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내신의 비중.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나왔어요.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바로 내신도 조금 들어가긴 하지만 내신의 비중은 상당히 작아요. 교과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여기에 서류라던가 면접의 비중이 이제 상당히 높아지는 거지. 그죠? 여기 이제 서류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자소서라던가 면접, 자소서라던가 학생부. 학생부가 이제 이게 서류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논술 전형과 특기자 전형이 있는데 이 논술은 말 그대로 이제 논술만 가지고 대학을 가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치? 또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제 대학마다 조금씩 달라. 퍼센테이지가. 근데 이제 일단은 그냥 중학생이니까 논술만 가지고 대학 가는 거야. 특기자는 언어나 뭐 외국어, 뭐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이제 언어라는 건 이제 외국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수학이나 과학 분야에 있어서 특출난 어떤 재능이 있다. 그런 학생들을 또 이렇게 선발하는 거죠, 수시로. 그렇게 해서 요 네 가지가 이제 수시 모집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현재 전체 대학 모집 정원의 70%를 수시로 뽑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30%는 정시로 뽑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요거. 그런데 이제 요게 여러분들이 대학을 갈 때에는 바뀌어. 여러분들이 대학을. 그러니까 2022학년도부터는 요게 전체 대학 모집 정원의 60%를 수시로 뽑고 그리고 전체 대학 모집 정원의 40%를 정시로 뽑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정시에. 그러니까 정시의 비중이 그러니까 늘긴 늘었는데 대폭 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소폭 늘었어요. 소폭. 그리고 여전히 이제 서울 소재 중상위권 대학은 여전히 이제 수시로 학생들을 많이 선발을 하고 있다. 그걸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이 네 가지 중에서 논술 전형이라든가 특기자 전형의 비중이 많이 감소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든가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에는 퍼센테이지가 거의 비슷하다. 그렇게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다음 주부터 뭘 할 거냐면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그죠? 이 개편안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새롭게 재구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요거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수능 친 아이들 말고 이제 고3이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고3이 되는 학생들부터 수능 체제가 바뀝니다. 요거 중요하죠. 별표시해줘요. 별표시. 수능 체제가 이제 어떻게 바뀌는가, 요거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이제 어나운싱을 해드릴 거예요. 교재를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공정성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그 조국 교수, 그죠? 사퇴, 그죠? 마누라가 이제 정경심 교수잖아. 갖고 자기 딸하고 아들 이렇게 막 특혜 줘가지고, 그지? 부산대 부산 의전원, 그지? 부산대 의전원에 이렇게 막 부정 입학하고 막 그랬었잖아. 그 지금 막 재판받고 있잖아. 그렇게 하고 지금 정부에서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장점이 물론 있거든. 그런데 이제 어떤 이러한 폐단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폐단을 이제 근절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발표해 주세요. 대학별고사. 이 대학별고사는 이제 말 그대로 대학교가 각자 저마다 따로 이제 보는 거예요, 시험을. 아시겠습니까? 따로 이제 시험을 보는 거예요. 따로 선발 시험을 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따로 선발 시험을 본다. 그러니까
내신, 고등학교 내신을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서울 소재 중상위권 대학의 경우에 하나인데, 내신이 좋은 학생들이 이제 막 온단 말이야.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지방에 이제 국공립대라던가 지방대학교는 100% 뽑기도 하거든. 근데 서울 소재의 중상위권 대학들은 내신만 가지고 학생들을 뽑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두 본다? 대학별고사도 보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요것도 이제 우리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니까 요거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해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뭘 배울 거냐?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궁극적으로 수시의 비중이 소폭 하락하기는 했지만, 그죠? 기존의 이제 전체 대학 모집 정원의 70% 비중에서 60% 비중으로 소폭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이게 이제 그렇게 갭이 크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대학 진학에 있어서 수시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학생부 관리도 우리가 이제 신경을 계속해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학생부 관리가 중요한데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가?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중에 이제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뭐 고등학교를 지금 자사고나 특목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이제 일반고에 이제 진학해서 대학을 가는 걸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당장 자사고나 특목고를 지금 준비하는 학생들은 일단 당장 올해 학생부를 고등학교에 제출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 거고 일반고를 간다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또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학을 이제 지원을 해서 수시가 전체 대학 모집 정원 중에 이제 60%를 많이 뽑기 때문에 그렇죠? 학생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어차피 결론은 학생부 관리를 해야 한다는 거지. 그죠? 이렇게 고등학교를 가건 대학교를 가건 그죠? 그러한 가운데에서 학생부가 이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작년까지는 이제 뭐 어리기도 어리고 그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학생부 그냥 뭐 독서 정도만 좀 신경 쓰고 아마 대부분 관리 안 했을 거야. 그치? 그런데 이제 올 한 해 동안은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고등학교를 이제 목표하고 계시는 분들은 고등학교 합격을 위해서 아니면은 일반고를 가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수학, 영어라던가 이제 수학, 주요 교과 중심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고등학교 진학 이후에 대학을 진학하는 것을 목표로 이렇게 올 한 해 동안 예행 연습을 한다라는 마인드로 학생부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뭐가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왜 중요한지 이게 왜 중요한지 요거에 대해 좀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 how to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작년하고 지금 상황이 달라졌어요, 여러분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뭐, 백신이 나오지도 않았었고, 그치? 그리고 여러분들 뭐, 알라나 모를라나 모르겠는데, 여러분 1년 선배들 있잖아. 여러분 1년 선배들은 상당히 그 멘붕이었어요. 면접을 보내, 안 보내, 어떻게 해야 될지, 그치? 되게 이제 막막했었고, 결국 이제 면접을 이제 외고 같은 경우에는 다 봤어요. 그런데 국제고 있지, 국제고. 국제고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안 봤어요, 여러분. 면접을 안 봤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국제고 같은 경우에는 100% 서류 평가로 당락을 결정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어라든가 국어라든가 뭐 사회 올 A 등급 받고 그렇죠? 그리고 자기소개서도 잘 쓰고. 근데 이게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학생부 관리까지 잘 된 아이들이 뽑혔어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학생부 관리는 잘 안 되는데 내신 잘 나오고 자기소개서만 잘 쓰는 애들은 다 떨어뜨렸다. 알았어? 그리고 이제 청신국제고라든가 고양국제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면접을 보긴 봤는데 학교에 가서 면접 보는 게 아니라 셀프 면접을 봤어요. 셀프 면접. 그러니까 전날 학교에서 이제 홈페이지 상으로 면접 질문을 알려줘. 그러면 이제 그거를 30초에서 1분 정도 분량으로 녹화해가지고 보내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걸로 뽑았어요. 그걸로. 그렇게 해서
국제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학생부, 서류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의 경우에는 이제 뭐 지금 백신도 지금 뭐 접종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3월 달 정도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처럼 이러한 뭐 고등학교 입시라든가 대학 입시에 있어서 어떤 큰 혼란은 빚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국제국어라든가 이제 국제국어 이제 올해 면접이 없었다는 거 안내를 해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2달 동안 요 내용을 토대로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금요일 반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달력을 봤더니 한 7주 정도 수업을 할 수 있겠더라고. 7주 정도. 그러니까 오늘 빼고 이제 한 6번밖에 안 남는 거죠. 그죠? 이렇게 오늘 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첫 시간이다 보니까 막바로 그냥 교재 진도 나가기보다는 선생님이 이제 좀 넓은 틀을 좀 잡아주고 싶어서 개인적으로 좀 준비를 한 게 있어요. 아까도 이제 도입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좀 어수선했잖아요. 막 늦게 들어온 친구도 좀 많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주 금요일 날 서울대학교 수시 최초 합격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 학교, 고등학교 유형별로 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출처는 이제 베르타스 알파고요. 그렇게 해서 어떤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많이 갔는가, 그걸 좀 분포도를 같이 좀 보고 해설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밑그림을 그려야 되잖아, 공부를 잘하려면. 그치? 그래서 대학의 종류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 대학과 그다음에 특수목적 대학. 특히 이제 우리가 일반 대학은 다 잘 알고 있는데 이 특수목적 대학은 잘 모른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지금 진학 관련해가지고 좀 정보가 부족한 학생들은 오늘 이 오리엔테이션 수업을 듣고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대학의 종류에 대해 설명하고요. 그리고 각 대학별로 이제 어떤 학과들이 있는가 일반 대학 기준으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까지 좀 같이 보고 수업을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할게요. 아시겠죠? 교재 볼 필요 없이 칠판, 전자칠판 봐주시면 됩니다. 오리엔테이션 선생님 개인적으로 준비한 거 보여드릴게요. 자, 화면을 지금 띄웠는데 보이십니까? 네, 화면 보이세요? 글씨 좀 알아보겠니? 진영아 글씨 보이냐? 글씨 보여요, 여러분들? 대답 좀 해봐, 대답. 아무도 다 마이크를 다 꺼버리니까 답답하다. 야, 글씨 보여, 안 보여? 보여요. 오케이. 보여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지난주에 이제 금요일 날 발표가 됐어요. 2021학년도 서울대 이제 고교별 수시 최초 합격자 수 현황. 그러니까 수시 최초니까 이제 추가 합격을 하게 될 경우에 이제 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일단 기준은 지난주 금요일 기준이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1위부터 이렇게 지금 쭉 나와 있는데 1위가 이제 하나고요, 하나고. 여러분들도 이제 뭐 생각을 하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선생님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고가 이제 역시 부동의 1위 랭크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름차순으로 지금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그죠? 2019년도에 이제 최초 합격 46명, 20년도에 이제 55명, 그리고 이제 올해 42명의 이렇게 합격자 수를 배출을 하게 됩니다. 그죠? 한 학교에서 서울대만 42명이 붙었다는 거예요. 최초. 그죠? 대단한 거죠. 그죠? 은평구의 전국 단위 자사고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두 번째, 2위가 이제 어디야? 외대부고입니다. 외대부고. 여러분들이 이제 용인외고로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죠? 옛날에 이제 학교 이름이 용인외고였고요. 지금 이제 외대부고로 바뀌었죠.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국 단위 자사고입니다.
하나고와 더불어서 이제 전국 단위 자사고의 강세가 상당히 지금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그죠? 여기 이제 지금 34명의 합격자를 배출을 했어요. 그죠? 37, 30, 34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뒤를 잇고 있는 게 대원외고죠. 대원외고. 그죠? 대원외고. 대원이 이제 외고 중에서는 그죠? 자존심을 지금 지켜주고 있어요. 탑3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광진구에 위치하고 있고요. 외고고요. 이렇게 해서 32, 그 다음에 35, 그리고 이제 올해 32 이렇게 합격자 수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우리 토피아 학생들 중에서 이제 외고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이제 상당수 지망하고 있는 외고죠. 대일외고가 나와요. 대일외고가 이제 보시다시피 명덕외고랑 공동사위예요. 공동사위. 보시면은 22명에서 26명. 그죠? 26명에서 2명 줄긴 했지만 그죠? 나쁜 실적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성북구에 있는 외고 유형이고요. 그리고 이제 명덕이 그죠? 지금 똑같이 24명이 나왔는데 24명, 22에서 20명, 24명. 그렇지? 명덕은 좀 늘었네요. 그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많이 물어오는 게 뭐냐면은 위치를 많이 물어봐요. 명덕외고가 어디에 있나. 그죠? 위치를 좀 설명을 드리면 서울이 이제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을 했을 때 서울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한강이 이제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한강이 이렇게 흘러가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노원구가 대충 요쯤에 있어요. 여기가 이제 노원구고요. 그 다음에 성북구가 어디 있냐면은 요쯤에 성북구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대일이 있는 거예요. 대일. 그리고 이제 명덕외고가 강서구에 있어요. 강서구. 요쯤에 있습니다. 요쯤. 여기에 이제 명덕외고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명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우리 학원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 학원 섹터에서 가까운 학교는 아니다 보니까 지원자가 사실 많진 않아요. 근데 이게 이제 매력이 있는 게 뭐냐면은 전교생 이 입사가 가능한 기숙사가 있어요. 기숙사.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두 명씩은 그래도 이렇게 좀 독립적인 학생들이 이렇게 지원을 하곤 합니다. 올해도 선생님이 알기로 그 한 명 지원해서 한 명 붙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네, 명덕이고 위치 좀 알고 계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대일하고 명덕이 지금 동일이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죠?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는 학교들이 대부분 이제 전국 단위 자사고, 그죠? 전국 단위 자사고, 그 다음에 이제 외고 중심으로 지금 이렇게 포진되어 있다.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씁쓸하죠? 그죠? 일반고가 지금 안 보여요. 그죠? 일반고가 지금 안 보이고 있네요. 자, 일반고를 찾다 보니까 좀 우리가 또 주의 깊게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자, 광역 단위 자사고가 나옵니다. 자, 보다 보면 여러분들 15위 대제고등학교, 그리고 22위 헌덕고등학교, 그리고 31위 신일고등학교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화면에 지금 전송 상태가 조금 속도가 느리네요. 버퍼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수업 듣는 분들. 그래서 배제, 그리고 이제 선덕, 그리고 신일, 요 세 개 학교 광역 단위 자사고입니다. 광역 단위 자사고. 광역 단위 자사고. 여러분들이 전국 단위 자사고랑 비교해서 봤을 때 광역 단위 자사고는 내신이 들어가 안 들어가? 광역 단위 자사고. 내신이 안 들어가요. 아시겠어요? 자, 자사고가 크게 두 개의 학교로 나뉘어져 있어요. 하나가 전국 단위 자사고가 있고요. 다른 하나가
광역 단위 자사고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광역이라는 개념은 영어로 로컬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서울에 살고 있는 학생들은 서울에 있는 광역 단위 자사고에 다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죠? 경기도에 살고 있는 학생은 경기도에 있는 광역 단위 자사고에 지원할 수 있어요. 참고로 경기도에 있는 광역 단위 자사고는 안산, 동산고 하나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전국 단위 자사고는 대표적인 학교가 아까 서울대 수시 최초 1등 했던 하나고, 그리고 2위 했던 외대부고, 그리고 민사, 뭐 상산 이런 학교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광역 단위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선덕고등학교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신일고등학교라던가,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위치는 떨어져 있지만 강동구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강동구가 어디냐면은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강동쪽 여기에 배제고등학교가 있어요. 배제. 1885년에 아페젤러 감리교 목사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학교고요. 고종황제가 학교 이름을 만들어 주셨어요. 배제학당. 자, 그리고 이제 여학생들 이화여고가 있어요. 이화여고. 그리고 이제 뭐 한대부고 이런 학교들이 있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자사고가 이렇게 두 개로 나뉘었었구나. 그치? 그리고 이 전자 있죠, 전자. 이 전국 단위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들어갑니다. 보통 2, 3학년 국영수 사과가 반영이 됩니다. 물론 학교마다 조금 특성은 있어요.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뭐예요? 내신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내신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공통점은 서류랑 면접은 공통적으로 다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이런 면접 수업들은 이제 비전 플랜 수업 시간 할 거야. 뭐 따로 또 학원 돈 쓸 필요 없다 얘들아. 아무튼 그렇게 해서 광역 단위 자사고가 내신이 안 들어가니까 공부 열심히 안 해도 되겠구나. 혹시라도 이런 생각 갖고 계시면 안 돼요. 왜? 이 학교들 있잖아요. 이 학교들 되게 빡센 학교들이에요. 그래서 대체로 지원하는 아이들도 내신 상위 30%, 40% 이내 아이들이 지원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신이 안 들어간다고 해서 공부 안 하고 그냥 막 준비 안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내신 관리도 꾸준하게 잘 해주셔야 됩니다. 국영수 중심으로.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아무튼 지금 선생님이 그 자율형, 방역 단위 자사고 설명하다가 말았는데 대제, 선덕, 신일 이렇게 세 개 학교, 그죠? 또 버퍼링 되고 있어요. 이 세 개 학교가 있는데 배제가 이제 10명 올해 서울대 수시 최초, 선덕 8, 신일 7이 나왔는데 배제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비슷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죠? 비슷하게 나오고 있고요. 9명, 7명, 10명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덕 같은 경우에는 5명, 6명, 8명 늘었어요. 그죠? 2명 늘었고요. 신일고가 지금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상당히 지금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5명 늘었고 2명이 늘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광역 단위 자사고가 상당히 역동적이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배제, 선덕, 신일 남학교입니다. 남자 학교고요. 특히 이제 배제 같은 경우에는 문이과 공통적으로 각종 커리큘럼이라던가 동아리가 잘 개설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숙사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기숙사. 근데 전교생 입사는 불가능해요. 배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원거리 학생들은 거의 100% 입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토피아에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만약에 배제에 지원해서 합격하게 되면은 원거리 순으로 학생들을 이렇게 모집을 하기 때문에 기숙사 입사가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도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선덕 같은 경우에는 이과 중심의 커리큘럼이에요. 이과 중심의 커리큘럼이라던가 각종 동아리, 특기 작성 프로그램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과 중심, 이공계 쪽으로 이제 장래 희망이 있는 친구들은 선덕고등학교에 지원하면은 수시 준비를 잘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신일 같은 경우에는 문과 중심의 수업, 그리고 이제 커리큘럼,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현재 갖춰져 있다.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요거 남학생들 좀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화 요거 있죠? 이화 요거. 이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덕이랑 거의 닮은 꼴이에요.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공계 중심의 커리큘럼이라던가 동아리, 여학생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대보고 같은 경우에는 남녀공학입니다. 남녀공학이고요. 한양대학교 부속고등학교잖아요. 왕십리에 있고요. 약간 여기도 이제 신이라고 좀 비슷한 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과 중심의 학교입니다. 문과 중심의 학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그 서울대학교 소시 최초 합격 현황을 학교 유형별로 알아보고 있는데, 일반고가, 그죠? 일반고가 지금 안 보이고 있어요. 일반고가 지금 보면은, 예, 탑 랭크에 지금 나와 있는 학교가 18위. 서울고등학교가 일반고 중에서는 탑에 속해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강북 쪽이 아니라 강남 4구 가운데 하나죠. 그죠? 서초구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죠? 9명 보내고 있네요. 9명. 자, 서울고등학교 9명 보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보다 보면은, 어디 보자. 일반고가 또 어디 있죠? 일반고. 서울 쪽에 있는 일반고 보면은, 서울 쪽에 있는 일반고. 한양고등학교. 역시 마찬가지에 강동구에 있죠? 이게 강남 4구. 우리 강북 쪽에 있는 일반고가 지금 안 보여요. 그렇죠? 강북 쪽에 있는 일반고가 안 보여요.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따로 한번 이렇게 좀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는데 청원여고가 올해 서울대학교 수시 최초 합격자 수가 5명이에요. 청원여고. 청원여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 노원구에 위치하고 있는 여고입니다. 5명을 배출했습니다. 사실 기존에 이제 수시 합격률이 좋은 학교들이 뭐 대진여고라던가 뭐 영신여고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뭐 대진, 그다음에 서라벌, 그리고 이쪽 섹터에서 제현고 이런 학교들이 좀 강세였었거든요. 그런데 예상 외로 이 학교들이 지금 순위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이변이 일어났어요. 이변이. 청원여고가 지금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58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58위 5명 합격을 했어요. 서울대 수시. 상당히 이제 굉장한 뉴스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방금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가 된 서울대 수시 최초 합격자 수를 봤는데 고교 유형별로 봤잖아요. 팩트 체크를 좀 해보면은 여전히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그 자사특목고가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광역단위 자사고가 지금 상당히 약진을 하고 있는 모습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물론 서울대 수시 합격자 순위 랭크에 우리가 이제 기존에 잘 알고 있던 뭐 이화여고라던가 한대부고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뭐 그 밖에 뭐 노원구에 있는 내노라 하는 일반고들은 랭크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연대라던가 이제 고대를 중심으로 해서 상위권 대학 수시 합격자 발표할 때에는 분명히 랭크에 속해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자사특목고 중심 그리고 이제 광역단위 자사고 중심으로 이렇게 서울대 합격자 수가 나와 있구나라는 걸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금 뭐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조금만 더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학의 종류를 좀 같이 좀 볼게요. 대학의 종류. 화면 띄울게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대학이 일반 대학이에요. 보통 이제 뭐 4년제, 그죠? 종합대학을 우리가 이제 일반 대학이라고 이야기하죠. 4년제 종합대학을 일반 대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해서 보통 이제 대학에 순위가 있어요. 그죠?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스카이, 그죠? 그 다음에 서성한,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중경외시, 뭐 이런 식으로 학교의 이제 어떤 레벨을 나누죠, 사실, 그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서울 소재, 인서울 대학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또 뭐가 있느냐? 뭐가 있느냐?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었지만 일반 대학 이외에 특수 목적 대학도 있어요. 여러분들 고등학교만 특목고가 있는 게 아니라요. 대학도 특수 대학이 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하고 좀 차이점이 특목고는 이제 사립학교인데 특수 대학은 국공립대학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특수 목적을 갖고 만들어진 국립대학기관이다.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국립기관이다 보니까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어떻다? 저렴해요. 그리고 심지어 학교에 따라서 용돈을 받으면서 학교 생활을 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특수대학을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아직 대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정보가 지금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의 어떤 폭을 좀 넓혀주고 싶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요 4개 학교는 장교를 양성하는 학교예요. 장교. 그래갖고 눈치 빠른 친구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육군사관학교, 그렇죠? 그리고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조금 버퍼링이 있네요. 동그라미 치는 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국간사라고 써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그 국립간호사관학교의 약자입니다. 네? 국립 간호사관학교의 약자. 그래갖고 간호장교 들어봤지 얘들아? 간호장교. 간호장교를 양성하는 대학이에요. 선생님도 이제 검색하는 과정에 알게 됐는데 요즘에는 이제 보통 간호사 하면은 그 여성의 어떤 그 금남의 뭐 어떤 집이다 그런 인식이 강하잖아요. 근데 국립간호사관학교는 남학생들의 응시율도 상당히 높다고 해요. 간호장교를 꿈꾸는 남학생들이 상당히 또 많이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죠? 여기 졸업하게 되면은 군 병원 같은 데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군의관들하고 같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찰대학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 경기도 용인에 있고요. 경찰 간부를 양성하는 대학이에요. 커트라인 되게 높아요, 여기도. 24살에 이제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장이 되어서 파출소장으로 부임을 합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죠? 24살짜리가 40대, 50대, 그지? 부하들을 거느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예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여기는 영재성이 있는 뮤지션이나 배우들을 이렇게 양성하는 대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깨비라는 드라마에 나왔던 그 김고은 씨, 한 예종 출신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이름을 통해서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다시피 이 전통문화, 그지? 네, 개성하는 대학이에요. 그래서 충남 부여에 있고요. 특색학과가 있습니다. 한옥건축과랑 그 다음에 전통원예과 그리고 이제 도자기학과 이런 학과들이 있어요.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쪽도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옥건축과는 뭐냐면은 건축학과는 되게 많잖아 일반 대학에. 근데 한옥건축이요. 한옥이 뭔지 알잖아, 그렇지? 요즘에 이제 BTS의 인기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한옥에 대한 그리고 온돌에 대한 어떤 외국인들의 수요가 상당히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한옥을 건축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기술자가 국내에 그렇게 많지가 않대요. 그래서 건축 쪽으로 특히 이제 한옥 쪽으로 관심 있는 친구들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가면은 내가 이제 이러한 장인이 될 수가 있구나. 그런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통원예학과는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식 정원이라고 들어본 적 있죠? 한국식 정원을 이렇게 이제 꾸미는 그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예요. 그래서 도자기 학과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공학 계열, 그죠? 엔지니어라던가 이제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카이스트는 다 알고 있잖아요. 한국과학기술원, 대전 유성에 있는데. 요거 말고도 이제 지스트라던가, 디스트라던가, 이 유니스트, 광주, 대구, 그 다음에 울산, 이런 지역에도 이러한 과학기술 대학교들이 위치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한 2페이지 정도 더 남았는데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오리엔테이션 2페이지 남은 거 마무리 짓고 본 수업 진도 들어가도록 할게요. 수고했고요. 다음 주에는 좀 얼굴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지금 천장만 보이고 있는 사람도 있어. 재혁아. 네. 여기 긴장이 있었어요. 수고했고, 지금 이제 인사하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인사하고 나가도 좋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